어떤 청혼. 병진은 서너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을 뿐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창밖에서 비는 병진의 망설임에 장단을 맞추듯이 뿌리다 말다 했다. 에이,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하루 때우고 나면 어차피 끝나게 될걸. 이까지 비를 핑계로 또 한 주일 끌 것도 없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담배를 부벼 끄고 밥아래를 걸쳤다. 이런 병진을 지켜보던 어머니 안 여사는 얼굴에 미묘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야외로 나가기로 했다면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쩌려고 그래? 이미 약속한 걸 어떡해요. 나가라도 봐야죠. 녀석도 못 나긴. 그까지 계집 가끔 바람도 좀 맞히고 바람 맞히기가 정 안쓰러우면 전화 한마디면 흐지부지 미룰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머니, 가끔 바람을 맞히다니요. 그 여자하고 전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는 두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나보기엔 너 요새 공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여자 만나는 것 같더라. 안 여사가 비꼬는 것처럼 말했다. 병진은 불끈 역정이 찌받침을 느꼈으나 꾹 참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 바람에 그만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걸 잊었다. 잠깐 멎을 듯하던 빗발은 그가 우산을 안 가진 걸 약올리듯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다. 바바리를 입고 있긴 했지만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거였고 이미 젖은 장발도 과히 보기 좋은 꼴은 못됐다. 이래저래 병진의 기분은 매우 뒤틀렸다. 그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자마자 그 소리 좀 낮춰요 하고 신경절적인 말투로 말했다. 기사는 별꼴이야 하는 듯이 백미러를 흘겨보고 나서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는 신용만 했다. 금년 들어 일요일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여자를 만난다는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일요일마다 만나는 여자는 어떤 일정한 여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갈리는 새로운 여자들이었고 그가 그렇게 번번이 새로운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그의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발넓은 주선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병진은 29살이었다. 그러나 안 여사는 내년이면 30이라는 앞당기기 계산법을 즐겨 쓰면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 결혼을 부쩍 서두르면서 일가 친척, 동창생, 계친구를 총동원시켜 신부감을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안여세 말에 의하면 병진은 시부모 안 모셔도 되는 막내 아들이겠다. 따로 날 집까지 장만해 놓았겠다. 직장 좋겠다. 좋은 대학 나왔겠다. 건강하겠다. 인물 잘났겠다. 실로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 그런지 신부감은 무궁무진했다. 병진은 순전히 안여사의 극성에 의해서 매주일 맞선을 보았다. 어떠니 그 색시? 선을 보고 오면 안여사는 이렇게 은밀히 물었다.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 녀석도 눈만 높아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어디가 못났다고 그저 그런 섹시하고 할 거야 뭐 있니? 또 만나기로 안 했지? 잘했다. 여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차는 여자한테 질질 끌려갈 거 없다. 알았지? 맞선 본 여자가 그저 그렇다는 병진을 보고는 안여사를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희망에 들뜨게도 했다. 안여사는 유복한 부인으로 근심이 있다면 심심하다는 거 하나였다. 할 일 없이 심심한 나날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아들 자랑을 실컷 늘어놓고 나서 마음껏 욕심을 부려 며느리감의 조건을 나열하는 일은 뜻하지 않는 활력소가 되어 안여사를 즐겁고 살맛나게 했다. 안여사는 자기도 의식 못하는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오래 즐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여보케야 안여사는 손아래 동서한테 이렇게 충고까지 할 지경이었다. 자네 행여 아들들 연애결혼 시키지 말게. 딸은 시켜도 괜찮겠나만.
나도 큰애를 저희가 좋다는 대로 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짝지어준 게 지금 와서 슬그머니 심통이 날 지경이라니까? 아들 가진 쪽에선 중매 결혼 그거 참 할만한 거더라고. 그게 말이야 꼭 돈을 핸드백에 잔뜩 넣고 백화점으로 물건 고르러 다니는 것만큼이나 신이 난다니까? 자네도 알지? 돈 없이 물건 쳐다볼 때 온통 갖고 싶은 거 천지다가도 가진 돈이 두둑하면 벼랑간 안목이 높아지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싶어지는 거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병진은 그저 그렇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맞선을 주일마다 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여자란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는 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어머니의 생각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병진은 어머니처럼 쇼핑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일이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다. 이제 넌더리가 났다. 수없이 번 맞선에서 만난 여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라는 것밖에는 개별적으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조차 없었다. 그때서야 안 여사도 당황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29의 가을도 깊어지니 그녀의 입에 붙은 내일 모레면 30이라는 사실이 기분 나쁜 촉감으로 육박해왔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얘야, 아무리 그저 그런 여자라도 단번에 그렇게 매정스럽게 끊지 말고 한두 번 더 만나보는 거야. 생긴 건 그래도 속에 든 걸로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너 그 눈 높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아까운 섹시 여론 놓친 줄 알긴 알아? 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못한 섹시감만 나타나는 것 같으니 뭔 그런 것까지 꼭 물건 고르는 것하고 닮았다니까. 시장이랑 백화점이랑 온종일 돌아보면 결국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되돌아와 있게 마련이거든. 어머니의 이런 지시에 따라 맞선을 보고 나서 미팅으로 치면 애프터에 해당하는 걸 신청해서 한두 번 더 만나보기 시작한 게 요즘의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더 만나봤댔자 그저 그렇다는 것 이상의 인상을 주는 신부감은 쉽지 않았다. 그가 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섰을 때는 약속 시간을 10분이나 지난 후였건만 여자는 와 있지 않았다. 그는 울컥 불쾌감을 느꼈다. 처음 맞선 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한 건 그였지만 가까운 교회로 나가자고 제안한 건 여자였다. 남자가 극장이건 고궁이건 맥주집이건 끌고 다니는 대로 5곳이 끌려다닐 것이지 하고 그때 내심 그 여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다. 10분 상관으로 바람을 맞았다고 속단하면서 대합실을 황급히 되돌아 나오려는데 여자가 나타났다. 빨간 바바리 코트에 빨간 우산을 든 여자는 밝고 싱싱해 보였다. 망설이느라 좀 늦었어요. 망설이다뇨? 뭘? 비 오는 날 고속버스 타고 교회를 달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다가도 동반자가 병진 씨라고 생각하니까 따분해서 마음이 안 내키대요. 여자는 겁없이 병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했다. 뭐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요. 이제 마음 돌렸으니까. 자기 멋대로군요. 내 생각을 솔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표 안 끊었죠? 비도 오시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가요. 수원? 여주? 안성? 아무튼 곧 탈 수 있는 걸로 끊죠 뭐. 내가 끊을게요. 그 대신 올 때는 병진 씨가 끊어야 돼요. 여자는 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쪼르르 매표소로 달려갔다. 그는 한바탕 휘둘리고 난 것처럼 얼떨떨한 속에서 퍼뜩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그가 그 여자를 좋다고 해도 그 여자가 그를 싫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여태껏 수많은 여자와 맞선을 보면서도 한 번도 못 해본 생각이었고 여태껏의 여자에 대한 그의 상식에 비추어 파격적인 것이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놓고 나서 혹시 물건이 생각할 수 있는 산 것으로 둔갑하면서 저런 사람한테 팔려가기 싫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도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속버스의 지정된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도 그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모욕적인 봉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자를 따분하게 하지 않아야 할 텐데 벼랑간 말문이 막힌 것처럼 아무런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공경에서 그를 구해주려는 듯이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었다. 명사들이 나와서 일정한 주제로 재치와 유머를 겨루는 시간이었다. 주제는 결혼이었다. 결혼이야말로 인류 영원의 문제라는 듯이 방송도 신문도 잡지도 그 문제엔 실로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으론 어디가 가장 좋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한 사람은 어떤 의학 박사였다. 박사님은 이름난 관광지보다는 신랑의 고향을 돌아보는 게 앞으로 남편의 성격이나 인척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 요란한 박수를 받았다. 이왕이면 신부의 고향도 좀 둘러보면 좀 좋아. 뭐든지 남자들 본이라니까. 여자가 종알거렸다. 고향이 어디신데요? 보잘것없는 고장이에요. 북평지나 후진이라고. 그야말로 후진 고장이죠. 후진 고장이라도 좋습니다. 신혼여행은 그리 가죠 뭐. 뭐라고요? 누구 신혼여행 말해요? 누군 누굽니까? 우리죠. 난 고향이 서울이니까 그 후진 고장이라도 가야지 어쩝니까? 어머머, 누구 맘대로. 병재신 참 보기보다 엉큼하군요.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병진은 여태껏 선을 본 수많은 얼굴 속에서 비로소 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